가속도 법칙, 뉴턴 2법칙이죠. 한번 가볼게요, 같이. 자, 일단 뉴턴 2법칙은 가속도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가속도와 힘 그리고 질량의 관계,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정리해낸 거죠. 정리해낸 사람이 뉴턴이고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 가속도 법칙이다. 자, 그랬을 때 여기서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물체의 가속도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체 적용한 R자 힘에는 비례를 하고, 그다음에 질량에는 반비례를 한다. 뭐 이런 관계를 알아낸 거죠. 굉장히 간결하게 얘기하면 F는 뭐다? MA다. 사실 이 시가다가 가속도 법칙이죠. 요걸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F는 MA다. F는 MA야라는 관계를 이끌어냈고, 근데 그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냈는지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소개를 하고 있는 건데 잠깐 읽어볼게요. 봐봐. 저는 가속도와 힘의 관계를 실험을 해보는 거죠. 실험을 여러 가지 해보는데 일단 당연히 한 개의 통제 변이를 걸어놓는 거예요. 질량이 일정한 상황에서 확인을 하는 거죠. 질량이 일정한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 물체를 여러 가지 힘으로 던져보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살살 던지기도 해보고, 한 번은 세게 던지기도 해보고, 그 다음에는 더 세게 던져보고 이렇게 가보는 거죠. 그죠? 질량이 일정한 물체를 여러 가지 힘으로 던져본 상태에서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죠.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F일 때는 이렇게 그려지더래요. 근데 EF일 때는 3F일 때는 더 위로 이렇게 기울기가 증가하면서 그려진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니까 힘이 커지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에 뭐가 커지고 있죠? 기울기가 커지고 있어요. 그죠?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죠? 그죠? 가속도죠. 가속도. 즉 무슨 관계를 유추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힘이 커지면, 물체 적용한 힘이 커지면 가속도도 커진다라는 관계를 유추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얘를 정확하게 좌표를 찍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관계를 알게 돼요. 힘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가속도 비례 관계로, 정비례 관계로 증가하는구나 라는 관계를 알게 돼요. 즉, 힘 가속도 그래프가 기울기가 일정하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그리고 간결하게 A는 F랑 비례해. 질량이 일정할 때 A는 관계 첫 번째로 유추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실험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이번에는 가속도와 질량의 관계를 유추해보는 거예요. 당연히 통제 변이를 걸어줘야겠죠. 조작 변이 하나, 종속 변이 하나. 생방송 시험 배우죠. 실험할 때 가장 보이잖아. 통제 변이는 다 통제 걸어놓고 한 가지 조작 변이에 의해서 한 가지 종속 변이 나오도록 실험을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일정한 상황에서 가속도에 따른, 질량에 따른 가속도의 관계를 확인해봤더니 이런 거잖아. 한 번은 얘를 똑같은 힘으로 던져보는 거. 이렇게 던져보고, 한 번은 이렇게 던져보고, 그죠? 한 번은 이렇게 던져보고, 그죠? 뭐예요? 같은 힘으로 질량이 다른 물체들을 여러 번 실험을 하는 거죠. 그죠? 실험을 해봤더니 시간에 따른 속도 관계량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질량이 m일 때, 2m일 때, 3m일 때 측정을 해봤더니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하죠?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가속도는 줄어드는구나. 서로 반비례한 상황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 정확하게 좌표를 찍어보니까 뭐라죠? 이거 완벽하게 반비례하는 거죠. 그죠? 이런 관계를 유추하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속도와 질량은 어떻게 된다? 반비례하는구나. 빠져있네요. F가 일정할 때 이런 관계를 알게 돼요. 얘기할 수 있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두 관계를 유추를 한 상황에서 이제 뉴턴이 이 두 관계를 종합하죠. 종합하면 어떤 관계를 유추할 수 있죠? 요것도 였고 요것도 였으면 A는 어분의 뭐에 비례하겠다? N분의 F에 비례하겠다. 결과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을 유추하겠죠? 잠깐 줄게요. 이런 물리량이 나오죠. A는 N분의 비례한다.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과학자들 이런 비례 관계를 보면 항상 뭐로 바꾸고 싶어 하죠? 등호로 바꾸고 싶어요. 식으로. 그죠? 이꼴을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꼴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이런 비례상수라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연력학 시간에도 이런 거 했었죠. 부피는 뭘 어떻게 되었죠? 압력분의 NT에 비례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죠? 그래놓고 요거를 등호로 만들려면 여기다 뭘 곱해줘야 되죠? 기체상수 R을 곱해야겠죠. 네. 그죠? 그래서 V는 P분의 NT 곱하기 R인데 이거 정리하면 뭐 나오죠? 그죠? P분은 노랗다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죠? 그죠? PV는 NRT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이 비례상수라는 게 왜 필요한 건지 혹시 알고 있나요? 왜 필요해요? 등호로 만들려고 필요하죠. 등호로 만들려고 필요한데 왜 꼭 뭐가 달라요?
값이 되게 다양했어요. 뭐 상황에 따라서. 그죠. 상황에 따라 또 다양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ATM 관계면 뭐 0.08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뭐 에너지 관계면 8.31을 쓰기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쓴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다양하게 쓰냐? 사실 이 비례상수라는 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얘네 단위 환산을 위해서 필요해요. 사실 단위 환산. 얘가 예를 들어서 뭐 기압 단위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얘는 절대온도 K일 수도 있고 도시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럼 얘는 몰수가 나올 테고, 그럼 얘는 리터가 나올 수도 있고 밀리리터가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단위들이 있죠. 그죠? 네. 이 단위들이 서로의 단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서로의 단위를 통합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단위 환산이 필요해져요. 그러면서 그때 필요한 상수가 뭐예요? 이런 비례상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하여튼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럼 뉴턴도 이런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내가 등호로 바꿔주려면 얘들의 단위를 통합을 해야겠지. 단위 환산이 가능해지도록 상수값을 껴줘야 돼요. 근데 이때 자, 이 질량의 단위는 얼마죠? 킬로그램의 단위를 써요. 그죠? 네. 가속도의 단위는 뭘 쓰고 있었어요?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을 쓰고 있었죠. 네. 근데 이 힘이라는 건 단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이때까지는 아무도 힘을 정의하지 않았어요. 즉 힘의 단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 단위 환산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 비례상수가 만약에 있다고 쳐도 이 비례상수가 껴가지고 그냥 내가 힘을 정의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 힘을 정의하죠. 그렇죠? 힘의 단위 뭐죠? 뉴턴. 자기가 정의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비례상수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식이 굉장히 간결해졌죠. 간단하게 뭐예요? A는 n분의 F, K가 1로 치자라는 거죠. K는 1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하여튼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 그래서 A는 n분의 F고 F는 뭐가 되는 거죠? MA라는 거 알게 됩니다. 저거죠. 이제 중요한 건 다 쓰잘 때 이건 내키죠. 사실 F는 뭐다? MA다. 이거 하나 알면 돼요. F는 MA.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거 잠깐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위에 뭐가 써져 있죠? 화살표. 그죠? 뭔 얘기예요? 벡터라는 얘기예요. 얘가 벡터, 얘도 벡터량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얘는 당연히 무슨 양? 스칼라량이에요. 그래서 스칼라량에다 벡터를 곱해주면 당연히 벡터량이 나오게 되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벡터량과 이 벡터량은 항상 뭐가 일치하더라? 방향. 그렇지. 이 벡터량끼리는 항상 방향이 일치한다. 거 정도는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다 여기 얘기했었잖아요. 가속도는 뭐 말짱입니다. 왜? 질량이 0인 건 없으니까 막 이렇게 얘기했었죠. 간단한 얘기가 나와 있죠.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서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세 문제 정도 있죠. 간단한 거니까 한번 풀어보죠. 자 여기 3번에 수평면 위에 노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수평 위에 노인이 아니라 여기다 정지에 있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문제 좀 엄밀하게 나온 게 아니어가지고 정지에 있던. 그 다음에 여기 잠깐 한번 봐볼래요? 1번에 부등호를 비교하지 마시고요. A의 가속도와 B의 가속도, 그리고 C의 가속도의 비례 관계를 확인해 보세요. 몇 대 몇 대 몇이냐? 이거 한번 보여보세요. 몇 대 몇 대 몇이냐? 뒤에 하고 먹은 데 있죠. 난 이름이니까. 지금부터는 좀 진도에도 속도가 좀 붙을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 기본을 잘 닦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다량의 시간을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기본을 잘 닦았으니까요. 지금부터는 앞에 했던 얘기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했잖아 하고 그냥 쭉쭉 나갈 거예요. 다른 얘기 많이 안 할 거예요. 이제 새로 배운 내용들만 계속 정립이 되겠죠. 그래서
계속 복습을 잘 하셔야 돼요. 유튜브도 있고 하니까 기본이 제일 중요하다.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나를 되돌아보기는 많이 하거든요. 너희들 보면서.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는 처음에 이렇게 출발을 해요. 이제 누군가 가르치기 시작하면 나는 당연한데 왜 이 친구는 당연하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나랑의 그 괴리감이 일단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를 나를 통해서 이제 판단할 거 아니야. 선생님들도 다 다르죠. 자기 스스로 생각해보는 거야. 나는 어디서부터 이 생각을 해왔을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출발일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너희들 좀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사실. 나도 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거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생각 많이 하게 돼요. 오히려 이런 논리적인 학문일수록 기본이 정말 중요해요. 기본이 잘 갖춰져 있으면 이렇게 알아서 이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해가 잘 되는 친구들도 기본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기본이 탄탄하니까 일단 베이스가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만 뭔 말이냐면 나의 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흔들리지 않는 이론이 몇 개가 있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그게 있으면 확장이 잘 돼요. 근데 이제 처음에 내가 물리가 잘 안 되고 이제 다른 과목들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뿌리가 탄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맞아. 너희들도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요새는. 이게 내가 아는 거야. 이건 내가 아는 거야. 라는 게 진짜 아는 건가? 아니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맞는지 이게 명확해요. 내가 이건 모르는 게 맞는지. 이 메타인지가 안 좋은 사람이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이 시험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벼락치기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메타인지가 안 좋은 거예요. 자기의 선험적인 경우로 봤을 때 내가 일주일 동안 벼락치기를 해봤더니 성적이 안 나오더라 라는 경험치가 쌓였으면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또 똑같이 이제 계속 똑같이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메타인지 작년 수업에 처음에 애들 메타인지 막 이런 거 해봤었는데 실험 한번 해봤어요. 우리 시간 되면 한번 해봅시다. 시간 되죠. 재밌을 것 같네요. 심심한데 봐볼래요? 뭐예요? 뭐예요? 여기 과학자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자, 지금부터 여러 가지 글자들이 지나갈 거예요. 오케이? 외우시면 돼요. 머릿속으로 외우세요. 집중해야 돼요. 야, 포기 좀 봐봐. 괜찮아요. 해봐. 끝났어요. 자,
스스로 생각해봐요. 자, 지금 잠깐 생각해봐요. 내가 몇 개 정도 외운 것 같은지. 생각해봐요. 그냥 생각해봐요. 나는 몇 개를 외웠을까? 지금 잠깐 생각해봐요. 아 자기가 몇 개를 지금 다른 거 상관없어. 내가 지금 몇 개 외운 것 같아. 그냥 세보지 말고요. 그냥 생각해봐요. 그냥 생각해봐요. 내가 몇 개 외운 것 같아. 그 다음에 어디 있다 하나 써봐요. 몇 개 외웠나? 몇 개 외웠나 한번 써봐요. 어디 있다. 이렇게 외운 것 같은데. 괜찮아요. 작은 것도 상관없어요. 순서 상관없어요. 수는 상관없어. 그냥 난 총 이 개수 중에 한 20개요. 20개. 20개인데 20개 중에 몇 개 외웠을까? 그냥 생각해봐요. 다 됐죠? 몇 개 외운지 몇 개 외운지 써라니까 이거 다 쓰고 있네요. 몇 개 외운지 생각했어요? 몇 개다? 네. 그 다음에 진짜 써봐요. 내가 외운 거 써봐요 한번. 네, 과학자로 넣어요. 과학자? 너요? 뭐지? 순서 어떻게 외우니? 자 그만. 자 답을 내가 알려줄게요. 자 동그라미 쳐요. 과학자, 마스크, 배드민턴, 경찰차, 코로나, 의사, 오이, 사랑, 정육면체, 세종대왕, 나이지리아, 사마귀, 휴대폰. 세종대왕 했나? 네 했어요. 휴대폰, 나이지리아, 사마귀, 이노사이언스, 스타벅스, 자이스토리. 한 번만 더 할게요. 과학자, 마스크, 호랑이, 배드민턴, 경찰차, 대통령 선거, 코로나, 의사, 국회의사다. 아 그래서 안 썼어. 오이, 사랑, 버스, 정육면체, 세종대왕, 휴대폰, 나이지리아, 사마귀, 이노사이언스, 스타벅스, 자이스토리. 버스 있었어. 나도 버스 있었어요. 아나 경찰차 했을 때 처음 어. 생각나. 여기 쓸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 메타인지 실험에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정말 해보면 내가 몇 개 많이 맞추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11개였어요. 그러니까 20개가 있는데 20개를 다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난 12개 기억하는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내가 써봤더니 한 3개밖에 못 써. 그런 메타인지가 굉장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2개를 아는 것 같아라고 생각했는데 12개를 쓰잖아요. 그런 메타인지가 좋은 거예요. 3개를 아는 것 같아. 3개를 썼어요. 메타인지가 무시.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내 자기 객관화가 잘 되냐라는 거예요, 사실. 자기 객관화가 잘 되냐. 나는 17개를 외운 것 같은데 실제 써봤더니 10개밖에 안 나와. 그런 메타인지가 맞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잘 부합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잘 부합할수록 어떻게 하냐면 사실 뭘 배우는데 배움의 능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새 이제 굉장히 화두가 됐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도 만약에 내가 이 괴리감 좀 많이 나, 한 4개, 5개 정도 차이나 실제로 나는 20개 외웠어. 썼더니 한 10개밖에 안 나와. 그러면 좀 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내가 한 3개 외웠어. 난 3개 외웠다고 생각했는데 써보니까 10개야. 그러면 생각보다 자기 자존감 좀 높이세요. 난 괜찮은 사람이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잘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내 거하고 잘 부합해. 그러면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뭐든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렇게 만들었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을 만들었다. 네, 괜찮아요. 더 자신감을 가지는 얘기로 잘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메타인지 수도 높였으니까. 봅시다. 쓸데없게 많이 했죠.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1번. 결과적으로 이제 A 대 A, B 대 A, C. 얘가 몇 대 몇이냐? 이걸 구하는 거죠. 이걸 구하는 건데 문제 풀이를 조금 다양하게 한번 가져가 볼게요. 일단 좀 정석적인 풀이는 쉬운 문제니까요. 정석적인 풀이는 얘를 A로 잡는 거죠. 얘의 가속도를 A로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뭔가 하나 알 수 있잖아. 여기서 F는 MA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이에 따라서
가속도 A, 내가 잡은 A는 n분의 F로 표현할 수 있겠군. 일단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얘의 가속도를 예를 들어서 AB라고 한다면, 그죠? 얘를 AB라고 한다면 3F는 EM A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 AB는 결과적으로 2n분의 3F인데 n분의 F가 얼마나 그랬죠? A, 그죠? 그럼 얘는 얼마 나와야 돼? 2분의 3A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여기서도 얘의 가속도를 만약에 AC라고 적는다면 얘의 가속도는 3n분의 F 이렇게 될 거고 F는 MA니까요. 네.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n분의 F가 A니까 얘는 얼마? 3분의 1A 이렇게 잡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F는 MA라는 식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A 대 2분의 3A 대 3분의 1A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6대 9대 2다 라는 일단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이 이거예요. 그죠? 답은 이거다. 이제 이게 이제 뭐라죠? 그 해설제랑은 정석풀이죠. 정석풀이가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이게 조금 더 심화가 되면 이제 비료 관계를 조금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F는 MA다. 이제 이런 식을 써놓고 이제 A, B, C 세 물체의 관계, 이 F, M, A의 관계에 좀 더 집중하면 이렇게 풀 수도 있죠. F의 B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그죠? 1대 3대 1이야 이렇게 놓는 거죠. 네. 그다음에 질량비를 보니까 몇 대 몇 대 몇이죠? 1대 2대 그죠? 1대 2대 3이야 이렇게 놓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가속도를 곱해가지고 1대 3대 1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네. 자, 그렇다면 얘를 내가 대상수를 1로 잡는 거죠, 그냥. 오케이? 얘 하나 1로 잡았어요. 1로 잡는 순간 1 곱하기 1이 1을 만족하도록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여기다 뭘 곱해야 3이 나오겠어요? 그죠? 2분의 3을 곱해야겠군. 얘는 얼마? 3분의 1을 곱해야겠군. 이런 이제 관계를 유도할 수 있고. 그럼 얘는 1대 2분의 3대 3분의 1. 똑같이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6대 9대 2가 나온다는 거. 여기까지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는 이제 내가 이런 비례 관계는 잘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 상정을 하자 이렇게 접근할 수 있죠. F는 어차피 알아 몰라. 질량 M도 알아 몰라. 가속도 A도 알아 몰라. 그냥 6대 9대 2인 것만 알지. 어차피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죠. 딱 봤을 때 그냥 이런 생각이 들죠. 질량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2대 3이잖아. 이게 상정을 할 때도 이런 최소 배수들 잘 이용을 해주면 좋아요. 1, 2, 3의 최소 배수가 얼마지? 6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얘를 6N 이렇게 잡는 거예요. 얘는 1kg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그럼 얘는 몇 뉴턴이야? 18개. 그죠? 18뉴턴이죠? 얘는 몇 킬로그램? 2kg. 잘했어요. 얘는 6뉴턴. 얘는 500g. 3kg.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이렇게 하고 그냥 가속도를 계산해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F는 MA니까 가속도가 얼마야? 얘는 6이구나. F는 MA니까 가속도가 얼마겠다? 9 아니에요? 그죠? F는 MA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F는 MA니까 가속도 얼마 나오겠다? 2가 나오겠다. 6대 9대 2겠구나. 이렇게 풀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이를 접근할 때 엄청 쉬운 문제는 사실 거의 다 풀었을 거예요. 웬만하면 거의 다 풀었을 텐데 우리가 이런 기본 문제들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푸는 방법을 많이 익혀놓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심화 과정을 갔을 때 내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풀이를 가능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봤어요. 자, 2번 한번 봐볼게요. 2번 너무 쉽죠? 그죠? F는 MA야 라는 거잖아. 그럼 가속도 얼마? 그죠? 4. 좋아요. 4m/s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처음에 뭐 있었다? 정지. 그럼 처음에 속도가 얼마였다? 0이었다. 자, 이 상태에서 5초 동안 적용을 했대요. 가속도 4로 5초 동안 적용했대. 속도 변화량이 얼마 나와야 돼? 20. 그죠? 플러스 20m/s. 0에서 20이 변해. 그러면 나중에는 얼마 나와야 돼? 그죠? 20m/s 나와야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머릿속에 항상 생각할 때도 속도 변화량이 20이다. 그리고 처음이 정지니까 20이 있구나. 안심해야 돼요. 오케이? 처음이 정지니까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냥 속도 변화량 20이니까 20이다. 이러면 안 돼. 안 돼요. 처음에 정지니까 20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처음에 내가 이제 정지 상태라고 준 거죠. 그죠? 엄밀하지가 않으니까. 자, 그랬을 때 2kg짜리 힘이 4N.
가속도가 얼마 나와야 되죠? 그죠? 2m/s 제곱 나오겠죠? 2초 동안 작용했다. 그럼 속도 변화량이 4인데, 그죠? 그러면 처음에 정지로 잡으면 나중에 얼마 나와야 돼? 4m/s. 얘는 2m/s 제곱 나오겠죠. 네. 넘어갑시다. 자, 여기도 이제 정지해 있던 애가 2kg짜리인데 4초 동안 힘을 몇 뉴턴을 받죠? 5뉴턴. 4초 동안 5뉴턴을 받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F는 ma니까 가속도가 얼마? 6.5. 좋아요. 맞죠? 자, 2초일 때 속력이 5냐? 2.5로 2초 받은 거죠. 네. 그죠? 속도 변화량이 5인데 정지해 있었으니까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0초부터 4초 동안 이동한 거리가 20이냐? 등가속도 직선운동이죠. 그러면 중간속도를 계산해 봅시다. 0초일 때는 속도가 0이죠. 네. 4초는 속도가 얼마 나와야 돼? 10m/s가 나오겠죠. 네. 그죠? 중간 속도가 얼마? 5m/s. 몇 초 동안이래? 4초. 그러면 4, 5, 20 맞죠? 이거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5번 한번 봐봅시다. 두 물체 A,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피해봅시다. 오케이 아니요. 가속도 보니까 기울기가 몇 대 몇이죠? 그죠? 기울기가 2잖아요. 그죠? 기울기가 얼마? 1, 10의 10이니까요. 자, 그랬을 때 힘의 크기가 서로 같을 때 힘이 같다. 그죠? 힘이 같을 때 질량비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죠. 결과적으로 얘도 뭐죠? F는 MA 잘 할 줄 아니? 물어보는 거잖아요. F는 MA인데 힘이 같아. 힘이 같아. 그러면 질량과 가속도가 서로 비례야 반비례야? 반비례. 얘랑 일치하면 되죠. 얘가 2대 1이야. 그럼 얘는 몇 대면? 1대 2야. 이렇게 보는 거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여기 밑에서는 F는 MA인데 뭐가 같다고 하죠? 질량이 같을 때 물어보는 거야. 만약에 질량이 같다면 가속도 비가 2대 1이니까 힘의 비도 몇 대 몇이겠다? 2대 1이겠다. 이렇게 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1대 2, 얘는 2대 1 나옵니다. 밑으로 들어갑시다. 뉴턴 제 3법칙.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3법칙. 전체 3법칙은 작용 반작용 법칙 별표를 좀 3개 정도 써주세요. 뉴턴 시간에서 사실 이제 뉴턴 법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3법칙이에요. 왜 3법칙이라고 얘기하냐면 너네 3법칙을 제일 까먹어요. 당연한 건데 엄청 까먹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1법칙하고 2법칙은 다 잘해요. 여기서 못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나중에 결국 3법칙을 많이 까먹어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별표를 쳐놓는 거고. 자,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죠? 한 물체가 다른 물체한테 힘을 가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힘을 작용하면 작용이 있다는 거죠. 작용을 하면 힘을 받은 물체가 힘을 가한 물체한테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동시에 작용한다. 동시에 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게 작용하면 이제 이 힘이 반작용하는 힘이다. 자, 근데 그 관계가 항상 어떻게 되더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그죠? 그리고 항상 뭐라고 하는데? 항상 어떻게 한다? 동시에 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동시에.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벽을 때리면 벽도 뭘 때린다는 거죠? 나를 때린다는 거잖아. 내가 벽을 때리는 순간 벽이 나를 때려요. 항상. 그냥 힘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힘의 작동 원리 중에 하나고 힘은 항상 쌍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나만 벽을 때릴 수가 있어 없어? 나만 벽을 때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항상 내가 얘를 때리는 동시에 얘도 나를 때리게 돼 있는 이런 설계 시스템이라는 거죠. 일단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밑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힘은 항상 어떻게 한다? 쌍으로 적용한다. 이거 별표 쳐내 정말 두 개만 쳐놓고 쌍으로 적용한다. 즉 단독적으로 적용하는 힘은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항상 쌍으로 적용하는 거. 항상 어떤 힘이 있으면 그에 반대되는 힘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에 동시로 적용하는 거죠. 오케이? 네, 해주시면 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증명해 볼 수도 있죠.
내가 얘를 때리는 순간 얘가 나를 때려요. 무조건. 얘가 어디서 확인해 볼 수 있냐? 스케이트장 같은 데 가면 확인해 볼 수 있죠. 스케이트장 가면 내가 벽을 미는 순간 벽이 나를 밀어서 내가 어때요? 날아가잖아요.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나의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건 나한테 뭐가 적용했다는 거죠? 힘이 적용했다는 거잖아. 근데 난 뭘 하기만 했어요? 벽을 때리기만 했죠. 네. 벽을 때리기만 했는데 내가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건 얘도 나를 때렸다는 얘기야. 나한테 힘이 적용했으니까. 무슨 얘기겠죠? 학교 가면 이런 거 많이 하죠. 때리는 거. 너네가 왜 때려? 선생님 때리면 어떡해? 뭐 이런 거 하잖아. 미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때리는 순간 건우 나를 때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죽방을 갖고 왔어요. 그런 남친구들 가다가 불량간을 만났어요. 초밥도 온 거예요. 초밥도 왔어요. 집에 와서 당당히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 저는 손을 안 때립니다. 주먹을 얼굴로 때립니다.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얼굴로 때리고 온 거냐 어떻게 보면. 그죠? 항상 힘을 쌍으로 절만하는 거죠. 이런 거 좀 그렇게 하지만 이런 거 할 수 있죠. 부모님이 내 성적이 좀 안 좋아. 때리려고. 그러면 뭐 때리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 부모님을 때립니까? 저는 불효자가 아닙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건 좀 꼴찌인데. 더 맞을 거예요. 어머니 제 뉴턴 삼법칙에 따르면 뭐 이런 얘기 하면 고맙겠죠. 자,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항상 그렇다. 그래서 접촉한 물체에서는 항상 작용하면 반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밀면 밀린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별표 쳐놔요. 떨어진 물체 사이에서 적용하는 힘에도 항상 작용 반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너네가 오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접촉했을 때는 그래 작용 반작용이 있겠지. 근데 떨어진 물체 사이에서는 작용 반작용을 아예 생각을 안 하고 문제를 풀어요. 근데 힘의 작동 원리가 뭐라고 그랬죠? 항상 쌍으로 작용하는 거라고 그랬죠. 네. 오케이? 힘이라는 게 어떤 게 작용하면 무조건 뭐가 있다? 반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면 떨어진 물체 사이에 적용하는 힘들 뭐가 있죠? 중력이라든지 뭐 자기력, 자석간의 힘이죠. 또는 뭐 전기력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거는 떨어진 상태에서도 작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떨어진 상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거야. 접촉한 상태에서 적용하지만 자 이런 힘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 자석이요. N극, S극이 있는 거야. 얘가. 그다음 얘도 S극, N극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반대극끼리는 인력이 작용을 하죠. 서로 끌어당길 거예요. 예를 들어서 A가 B를 10N으로 끌어당긴 거야. 그러면 너희들 필연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 B도 A를 몇 N으로 끌어당기겠다? 그죠. 10N으로 끌어당기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할 수 있겠죠. 너는 이제 자석을 봤을 때도 뭐 자석 철에 딱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죠. 내가 뭐 갖다 대면 툭 붙잖아요. 네. 그죠? 사실 얘만 이렇게 힘을 받는 거예요? 아니죠. 얘도 힘을 받죠. 얘도 힘을 받는데 내가 잡고 있으니까 얘가 안 가는 거지. 공중에 딱 뛰어넘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동시에 타게 가죠. 얘도 운동 상태가 변하고 얘도 운동 상태가 변해요. 그죠? 뭔 말이야? 둘 다 힘을 받는다는 얘기죠. 내가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넘어갑시다. 작용 반작용 관계의 힘과 두 힘의 평형. 이 두 가지를 많이 헷갈려요. 간단하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림 하나 그릴게요. 작용 반작용 관계의 두 힘을. 자, 어떤 A라는 물체가 있고 B라는 물체가 서로 다가와요. 다가와서 빵빵 그래서 충돌한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의 작용 반작용 힘을 따져볼 거예요. 충돌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얘네가 충돌하면서 필연적으로 A가 B를 밀겠죠. 네. 그죠? A가 B를 밀어요. 이렇게 그 힘을 FAB 정해봅시다. A가 B를 밀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항상 B가 누굴 밀죠? A를 밀어요. B가 A를 밀어요. 동시에 B가 A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두 관계의 힘을 봐보면 일단 한국말로 썼을 때 이런 특징이 있어요. 주어와 목적어가 도치돼요. 그렇죠? A가 B를, B가 A를 이런 관계가 나와요. 그런 거예요. 무조건 작용 반작용 관계의 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A가 B를, B가 A를 이 상황에 나온 거다. 작용 반작용이에요. 오케이? 기억해 두시고 당연히 얘들 힘의 크기가 서로 같죠. 이 마이너스는 방향이 반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방향을 의미하는 거죠. 방향. 그래서 이 힘들의 관계의 특징을 한번 봐보면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별표 쳐놔요. 작용점.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작용점. 작용점이 서로 다른 힘이에요. 이 두 힘은. 그죠? 생각을 해보면 A가 B를 미는 힘은 작용점이 누구야? B죠. 힘이 작용하는 대상이 B야. 이 힘은 B한테 작용하는 힘이죠.
이 힘 FAB는 뭐야? B한테 적용한 힘이에요. 그죠? 네. FBA 이 힘은 누구한테 적용한 힘이야? A한테 적용한 힘이잖아. 그죠? 이 힘은 A한테 적용한 힘이에요. 작용점이 서로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평형관계의 두 힘. 여기도 잠깐 그림 하나 그려놓을게요. B가 있어요. B. 손가락으로 A라고 합시다. A가 B를 밀어요. 그러면 이렇게 밀리겠죠. F A가 B를 밀 거예요. 6개 나왔는데 6개요? 괜찮아요. 편견을 갖지 마세요. 자립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편견 갖지 말아요. 유전은 안 배웠군요. 하나, 둘, 셋, 넷. 그러네. 엄지손가락이 있군요. 맞네요.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네요. 왜 엄지가 길 수도 있네. 왜 엄지가 작다고 생각하는 거죠? 엄지로 편견을 가지시면 안 돼요. 자, 엄지. 자, C가 다시 A를 밀어요. 그러면 C가 B를 밀죠. C, B 이렇게 되겠죠. A, B, C, B. 자, 이 두 힘의 크기가 같고 이 방향이 반대인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죠? 이 두 힘은 평형 관계에 있다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때 이 평형 관계의 힘들을 봐보면 우리가 한국말로 나왔을 때는 상황이 이렇게 나와요. A가 B를, C가 B를 어떻게 되죠? 목적어가 서로 같은 상황이죠. 목적어가 같다는 게 뭔 말이야? 힘이 작용하는 대상이 서로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거예요. 그죠? 여기 별표 쳐놓으세요. 이 작용 반작용 힘하고 평형 관계의 두 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작용점이 같냐, 작용점이 서로 다르냐. 일단 이게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 물체에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는 평형 관계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해두시면 되고, 이 두 개를 많이 헷갈려해요. 아직도 내가 이거 왜 헷갈려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헷갈려 하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빠르게 뭐야? 시간이 왜 이래요? 이것만 빨리 찾아봐요. 원, 넘버 원. 잠깐 너무 많이 했네요. 시간이 없죠. 버스 놓치자마자 그냥 같이 보자. 그냥 자, 어떻게 되죠? 작용 반작용 관계 힘은 지구가 책을, 책이 지구를. 주어 목적어 도치됐죠? 네. 그럼 뭐야? 작용 반작용 이 두 개는. 그다음에 책상면이 책을, 책이 책상면을. 누가 봐도 작용 반작용 되는 거죠. 그다음에 평형 관계에 힘이 있대요. 평형 관계에 힘이 있다면 걔는 항상 작용점이 같아야 되죠. 목적어 같을 거야. 목적어 같은 놈. 뭐가 있죠? 그리고 책을. 얘는 뭐야? 얘는 평형. 평형.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죠. 딱 봐도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정말 최고죠. 간단한 얘기다. 여기서 쉬면 되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